해업을 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아쉽고요. 자영업들은 그것을 쳐다만 보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어, 2.5단계가 이번 주말이 되면 보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이 되기 전에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 그래야 어떻게 2단계로 다시 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국가가 추경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그래서 4차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이 포함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그야말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큰, 피해가 큰 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자. 그럼 왜 빚내서 그것까지 주냐? 그것은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좀 꼭 필요한 데는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이런 노력이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모아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승욱 지난번 그 1차 재난지원금이 이게 현금으로 하지 않고 지역상품권으로 해줬기 때문에 가장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효과가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에 맞서 이번에는 보니까 또 다 그냥 현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금을 주게 되면은 심지어는 뭐 자기 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아쉽고요. 현금보다는 그 지역 화폐를 줘서 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진짜 그 골목 상권을 다시 살리고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상공인단체 중앙회장 정인대입니다. 오늘 소상공인의 어떤 그때 1차 지원금을 드릴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예? 그래서 물건 사러 다니고 뭐 소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권장해도 괜찮은 때였는데 지금은 확진자 숫자가 많아가지고 또 이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 식당 다니고 이러면 오히려 이게 무슨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 코로나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추석 전에 가능하면 빠르게 저희들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아까 그 수요를 막 창출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본 예산이 3조였습니다만은 금년도 3차 추경까지 하면서 9조로 늘렸고요. 내년 예산에 15조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내년이 정상적으로 가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내년에 대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소비 촉진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설계를 해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5조까지 확대 발행해왔다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추석에는 이동을 좀 제한했으면 하는 정부의 바람도 있고 코로나 확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좀 자제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향을 가지 못하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하는데 되게 계좌이체를 해드리죠. 이런 것을 이번 추석에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줄 수 있게끔 독려하는 캠페인 운동 같은 걸로 정부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또 너무 많이 확대를 해놓으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쓰시냐고 이제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골목 상권까지는 조금 더 주변에 좀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회장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거를 좀 그 시행령 같은 걸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달앱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 비용 등을 감면해주거나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정책 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12개 업종 위에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임대료의 지원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인건비, 운영자금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폐업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폐업 자금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매출 4억 이하의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드신 분, 소상공인이시면서 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집합 금지 업종이 되면 그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 얹어서 200만 원. 또 수도권의 커피 전문점 등처럼 집합 제한을 받게 되시면 이분들에게는 150만 원.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폐업을 하셔가지고 다시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폐업 점포 제도전이라 해서 이걸 장려하는 쪽으로 업체당 한 50만 원, 총 3조 3천억 정도를 소상공인 쪽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으로 그걸 했고, 나머지 이제 융자 지원이나 다른 거는 보완적으로 나중에 장관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시켰다가 이제 비난받고 철회했는데, 영세 가맹점 소상공인들은 인상된 수수료가 이제 인상되면 그 돈을 어디서 찾느냐? 결론은 음식값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고객이나 우리 소비자들도 피해를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지방의 군산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공공 앱을 개발하거나 또 서울시에서는 제로 배달 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활성화돼서 수수료가 거진 없다시피 하는 앱을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 배달앱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운영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군산에서 했던 배달앱도 지금은 거의 다시 또 그 좀 실패,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왜냐하면 운영자금을 누군가가 계속 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자금을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대줘야, 계속 지속적으로 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찬반 양론이 상당히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당에서 이 배달앱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그 의논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 이야기. 결국은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근자의 스마트 시범 상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마운 게 대기업들 프랜차이즈들은 여러 가지 IT로 재무장에서 키오스크나 또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영업들은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자꾸 경쟁력을 뒤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영상물을 찍어서 많은 홍보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 또 이런 그 스마트 시범 상가가 만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배달 이런 앱까지 같이 연계가 된다면 저희도 해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연세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무슨 교육이나 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바뀐다 이랬을 때 참여도 못하고 그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한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판매 제도를 조금이라도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이나 뭐 요즘 흔히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 그 직판 이런 쪽으로 상점을 그 판매망을 확충을 하면 매출이 11배까지 증가하는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부산 시장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의 그 지역의 전통시장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전통시장에 저희가 해서 그 디지털 매니저 가서 이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을 하고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할 생각으로 있어서 하연수 회장님께서 이거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마트 상점 그러니까 그 오더를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고 키오스크로 하는 거 스마트 미러라 그래서 내가 이 옷이 맞는지 입어보고 뭐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이런 어떤 그런 스마트 상점 로봇이 또 서빙을 하는 그 식당에서 로봇이 이제 가서 서빙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 크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문을 많이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분수경제라는 것을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분수경제가 뭐냐면 이제 좀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경제 성장의 원천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분수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그 혜택이 넓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제가 주장하는 분수 경제론이 유효하고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